미국의 소리 VOA 중국어파는 현지 시간으로 21일 덩위엔 칼럼니스트의 기고글을 통해서 지금 중국 경제와 관련한 모든 신호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는 이미 위기에 닥쳤으며 이 중국 국민과 재계가 느끼는 체감 경기를 보면 실제 상황은 통계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루그먼 같은 이들은 중국이 30년 이상 고도 성장이라는 경제 기적은 끝났으며 일본의 전철을 밟아 당시 일본보다 더 나쁜 잃어버린 10년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중국 정부 당국자들도 지금의 위기 상황을 시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중국 공산당은 지금의 위기 스타일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예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데 진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서구의 방식이 아니라 중국 특색의 방식대로 해결해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VOA는 중국의 경제 위기는 경제의 특정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의 모든 측면에 스며드는 확산적이고 다발적인 위기가 될 것이라 그러면서 위기는 따뜻한 물에 개구리를 삶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느리게 나타나면서 임계점을 넘게 되면 위기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기가 발생하면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복합적이고 또 체계적인 위기, 경제, 사회 및 가치의 전반적인 붕괴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VOA의 판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 경제 위기는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나름대로 해결책을 내놓겠지만 부동산 및 지방정부 부채가 긍정적 시그널을 보여야만 문제 해결의 단초도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도 문제 해결에는 상당한 시간과 고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이 중국 경제가 서방을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서 세계와 연결된 정도를 고려했을 때 예상치 못한 중국의 성장률 둔화 그리고 이 중국 내부의 여러 심각한 문제가 세계 경제 질서와 안정에 대한 도전을 불러올 것이고 전 세계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음에 두 가지 관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중국 경제난의 파급 효과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에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 성장의 기관차이자 엔진이며 중국 경제가 오랫동안 세계 경제 성장의 40% 이상을 기여해왔다라고 자랑을 해왔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가 정치되면 글로벌 경제,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와 밀접하게 연결된 글로벌 남부 국가와 같이 이 중국 시장 및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일종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들 중소경제국은 대부분 빈곤하고 후진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난으로 인한 연계적 어려움은 이들 국가의 정치적 불안정과 정치적 위험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리스크 영향은 자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역 및 전 세계로 확산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시진핑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더욱 대결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중국의 경제난은 중국 내 긴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고 시 주석은 국내 긴장을 완화하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더욱 대결적인 대외 노선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이미 불거진 대형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위기는 필연적으로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으로 연결돼서 금융위기를 촉발하고 이는 다시 지방재정의 위기를 촉발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지방정부의 재정위기가 불러올 후유증입니다. 당장 연금지급과 같은 대중복지와 지방중소금융기관의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중국 인민들의 반발과 분노를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지휘할 수 있을지가 최대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결국 지금 불어닥친 경제 위기를 적절하게 해결해 나갈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중국 인민들을 제대로 제어해 가지를 못한다면 시진핑이 자신의 권력과 정치적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미국 및 서방과 더 공격적인 대결 노선을 취하고 남중국해 등에서 위기 상황을 조성하면서 이 지역 정세와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의 긴장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워싱턴 포스트도
현지 시간으로 18일 갈수록 경제 불안이 커지는 중국이 향후 내부 불만 여론을 돌리려는 의도에서 군사적 움직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중국 경기 둔화 관련해 취합한 칼럼진의 기고문 가운데 외교정책 분석가인 맥스 부트는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침공을 비롯해서 더 권위주의적이고 군국주의적인 정책을 추구하게 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부터는 이는 갈수록 커지는 국내 불안 여론을 억누르고 대중의 분노를 외부의 적에게 돌리기 위한 차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보면 독일은 곧 쇠퇴가 임박해 온다는 두려움이 촉발한 깊은 비관론 속에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시작했다라고 짚었습니다. 러시아 역시 지난 수년간 인구가 급감하는 죽음의 나선 속에서 잃어버린 제국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희망 속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것이 부트의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국가정보 DNI 동아시아 담당관을 지낸 폴 히어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이 시 주석을 하여금 자국의 경제적 우려와 관련해서 미국을 탓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꼴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히어는 이어서 우리는 중국의 경기 둔화를 위안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중국 내부의 긴장감과 문제를 키우는 이 같은 상황이 미국 또한 미중 관계에 있어서 좋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부트는 쇠퇴하는 중국은 부상하는 중국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중국 및 아시아 지역 특파원으로 장기간 근무했던 언론인 키스 리치버그도 전례 없는 집권 3기의 첫 해를 온갖 문제 속에 마무리하고 있는 시 주석이 특히 실업 상태인 잠재적으로 반항기가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근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리치버그는 이어서 현재 중국이 겪는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국 젊은이들은 역사적으로 1919년 5.4운동 그리고 1989년 천안못 육사 항쟁을 포함해서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개혁운동과 반항의 선도에 있었다 그러면서 둔화하는 경제 그리고 디플레이션 시대에 대한 두려움은 만일 경기를 부양해서 권위주의적 장악력을 정당화하는 것이 더는 불가능해지는 경우에 대한 매우 현실적인 위기감을 공산당과 시 주석에게 드리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리치버그는 그러면서 이 국내 문제를 맞닥뜨린 전제군주들은 종종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해외 위기를 찾곤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이 최근 대만에 대해서 호전적이고 남중국해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며 경제 뉴스가 더 나빠질수록 잠재적 갈등의 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번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정신, 원칙, 공약이라고 명명하는 문서 3건을 채택하면서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다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세 나라가 소위 아시아판 나토 구축을 천명한 것도 바로 중국의 이런 의도적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YTN 정제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